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처음으로 시행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240선을 회복해줬고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다우가 0.3%, S&P가 0.3%,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0.2%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전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 개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부터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폴더블폰 업종들 분석해드리고 있죠. KH바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2분기 저점을 통과했고 앞으로는 어떤 성장성 가지고 있을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전일 급등세가 나왔던 야놀자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집중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작전 키워드 확인해보고 갈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 개막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형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미국도 실적 장세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이외에도 미국의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CPI 지수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등도 남아 있고요. 국내에서는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리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들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도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는 미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눈높이를 그에 충족하는지, 실적은 블록버스터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발표된 팩트셋에서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미국의 S&P 500 기업들이 실적이 한 63%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눈높이를 너무 키우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들인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 기저효과죠. 작년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의 분위기도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잠깐 살펴보게 되면 오늘 7월 13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는 오비고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됩니다. 비비고 브랜드 아닙니다. 오비고인데 이쪽은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주력을 한다라는 회사로 인해서 기대감은 살짝 높은데 아직 실적이나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뚜렷하게 얘기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이끄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오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중국의 6월 수출이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변화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지표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의 정부가 어떤 지금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뭔가 계속 활력소를 내려고 하는 상황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변화 또 살짝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CPI 급등하면 어떡하나라는 부담감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세부 사항을 보다 보니까 CPI를 급등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요인이 음식료 쪽이고 중고차 가격인데 이 두 섹터 모두 다 이번 지표를 보면은 살짝 6월 달에 꺾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게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은 또 실적 발표 JP모건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융주,
실적 괜찮는지 어떤 첫 포문을 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7월 1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수출입 물가지수 아마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둘 다 확장세로 나가긴 하는 것 같은데 수출 물가지수가 약간 좀 꺾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 지표다 보니까 7월 달은 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월 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둘 다 꿋꿋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에서는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거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날 유럽에서 EU에서 탄소 국경세 관련된 초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해서 55% 줄이겠다. 딱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명분이고요. 실리는 EU에서 나름대로 보호무역을 위해서 하나의 또 무역 장벽을 만든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국경세인 만큼 그에 따른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업들이 챙겨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어떤 탄소 배출권 시장을 좀 개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여부 세부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탄소세 부과의 대상이 항공이나 난방유까지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지금까지는 제외돼 있었는데 이쪽까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전방위적으로 좀 커진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이날 또 미국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게 최근에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1.3도 이탈했다가 1.4 밑으로 거의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연준 의장이 바라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진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당장 연준이 행보가 어떤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을 또다시 심어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은 포인트를 맞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로 대변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냐 아니면 그래도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먼저 해석하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저울질 쪽을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연준이 얘기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있는 실적 발표하는 쪽은 델타항공 생각보다 또다 약간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확 늘어나는 구조는 아닐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티그룹, BOA, 웰스파고 모두 다 금융 쪽에서 실적 동향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15일 목요일은 한국은행의 금통위입니다. 근데 지난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7월 돼서 바로 금리 인상으로 가닥은 잡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뉘앙스를 계속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6월 산업생산 수출입 물가지수인데 제조업 지표 관련된 쪽이 계속 확장세로 이어나가는지 물론 지난달부터는 미국도 ISM 제조업 지수도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들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중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2분기 GDP, 6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실업률, 주택가격지수 이런 쪽의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아마 생각보다 좀 주춤하거나 위축될 요인들이 많다는 점, 이 점을 염두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 인하 뒤에 7월 달부터의 중국의 지표들이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가 또 중요한 키포인트 같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하는 쪽은 TSMC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DB 하이텍이 움직이면서 비메모리 쪽의 대표 주자가 움직이는데 그런 이제 TSMC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를 감안하면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비메모리 쪽이 좋아지게 되는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물론 TSMC의 주가 수준이 싼 건 아닙니다만 이쪽에 대한 변화가 오히려 멀티플을 좀 상향시키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비메모리 업체들도 약간 고개를 들 수가 있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알코아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서 나오는 변화는 괜찮은데
또 코멘트들 중요하겠죠. 그밖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7월 16일 날 금요일 날은 또 SD 바이오센서 최근에 또 청약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돈도 3조 이상 돈이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신규 상장하는 부분들, 근데 또 운이 좋았죠. 지금 같은 때 4차 대유행 때 딱 상장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뭐 지금 이렇게 최근에 시즌이나 종목들의 흐름들을 같이 영향권도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상한가 흔들리면 그냥 파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7월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가 되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 관련된 지표는 또 꼭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어떤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는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언택트주와 컨택트 중의 승자는? 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번지면서 증시에는 과연 어떤 섹터군이 오를 것이냐라는 게 중점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발발 초기에는 백신이나 마스크주가 좀 떴었고 이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컨택트주가 강세였는데 지금은 뭐 섹터가 상관이 없이 그냥 개별적인 장세가 좀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요즘 이 얘기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많은데요. 지금 때 그래도 4차 대유행이 나오다 보니까 언택트 사야 된다. 아니다. 이럴 때 컨택트 상당히 조정 길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야 된다. 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왜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성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언택트 쪽의 종목들도 보는 게 맞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컨택트 쪽은 실적 그래도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서프라이즈 하겠죠. 여전히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데 하나의 부담감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 즉 지금이 제일 좋고 경기 민감 사이클에 따라서 약간 모멘텀이 줄어들면은 실적이 정점으로 감익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피크아웃 얘기는 저희가 그냥 실적 동향에 대한 유추와 함께 얘기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현실화되거나 그게 시장에 부담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뚜껑 열어보고 또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경기 민감 관련된 쪽에서 지금 4차 대유행 때문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4차 대유행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백신을 맞아서 속도를 내게 되면은 이번에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무증상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도 뭐 심각하게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사망이나 치사까지 이르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걸리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걸려보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어떤 독감을 이겨내는 수준 정도까지 인식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백신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끌려고 했던 뭐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죠. 이런 것들이 또 지연이 되다 보니까 또 계획했던 대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위축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다시 어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여전히 다시 기지개가 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수요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만 미국에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확 살아나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크아웃 때문에 아직까지 고심하면서 흐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BBIG가 부각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안에 배터리, 이차전지 쪽 그리고 또 게임주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고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또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주가 낙폭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어떤 선제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BBIG 종목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전일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 성공했고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했습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그 강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수급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권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던 게 일단 첫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1%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수를 방어하는 가운데 종목들의 흐름들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는 어제 또 중요한 게 테슬라가 또 4%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노이즈도 많고 뭐 테슬라 자체적인 머스크 CEO에 대한 얘기도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하는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 필두로 한 전기차의 섹터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소재 업종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거에 이어서 부품이나 장비 쪽까지도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높다는 쪽에서는 2차 전지 계속 챙겨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어제 월트 디즈니가 4%대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OTT와 관련된 내용들도 커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쪽에서는 콘텐츠 업체들 어제 보니까 낙폭이 컸다가 이제 서서히 반발매가 들어오는 시점까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게 되면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질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은 실적 발표를 대기하다 보니까 시장과 개별 기업 간의 변동성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중에서 지난주 말이었죠. 단기 조정폭이 커진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이 이어졌고 거기서 계속 여전히 실적과 관련된 변수로 종목들 찾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사전 종목 싸게 사는 기회 정도로 시장의 출렁임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한쪽에서 여전히 성장성 보여주고 있고 실적 확보되는 종목들은 기회로 대응하면서 시장 흐름들에 대한 중심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대표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이 있죠. 과연 어떤 증권가의 어떤 리포트가 진짜 우리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리포트일지 분석해드리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지금 방송 외에도 장중에도 함께 주식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KH바텍입니다. 이번 주 폴더블폰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전일 말씀을 드렸는데요. KH바텍이 차트상으로 2분기 저점을 통과했고 3, 4분기에는 엄청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폴더블폰 섹터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 폴더블 섹터는 제가 지난해 11월 21년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섹터들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살펴보았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OLED, 그리고 폴더블 폰까지 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은 IBK투자증권 7월 12일 리포트와 그리고 키움증권 3일 리포트, SK증권 리포트 5월 10자 발간 리포트들 세 가지에서 KH바텍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은 이동통 단말기, 즉 스마트폰 부품 및 조립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따져보자면 스마트폰 정밀기구,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캐스팅 및 모듈에서 8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FPCB, 연성 페로기판 쪽에서도 20%의 매출 비중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KH마텍을 시장에서 보실 때에 가장 많이 보았던 부분들이 바로 이 힌지라고 보셨을 겁니다. 힌지는 문을 여닫을 때 쓰이는 장치, 경첩이라고 우리도 좀 알고는 있는데, 좌우 또는 상하로 접히는 폴더블 폰에 쓰이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압도적인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힌지 분야에서는 KH바텍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다이 캐스팅 기준 공장 가동률은 45% 수준인데요. 국내 공장으로는 구미 123 공장, 안산 공장이 있고요. 해외에는 중국 해주와 중국 천진,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와 박림, 그리고 인도, 이렇게 공장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가동률, 매출, 이익에 있어서 우상향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미로서 KH바텍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그 중에도 폴더블폰 섹터를 살펴보고 있는 이주입니다. 2분기를 저점 통과,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 모두 기대가 된다라고 오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헤드라인을 좀 꼽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실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KH바텍의 1분기 실적은 어떠했는가? 매출액은 390억 원 정도죠. 직전 분기 대비 15% 높아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6%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7억 원 수준인데 직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64%가량 낮아졌습니다. 결국 전방산업 수요와 그리고 갤럭시나 여러 가지 휴대폰 제조사 쪽에서의 신규 모델 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역시 손익분기점 내외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5월 말부터 조금 출시될 것으로, 게시될 것으로 예상했던 폴더블폰 신규 모델, 그리고 폴더블폰 부품 공급, KH바텍은 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품 공급의 지연이 1분기 실적에 조금 악영향을 미쳤고, 6월 하순부터는 이러한 부품들이 순차적으로 공급을 재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아직까지 손익분기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단 앞으로 3분기부터는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와 기대 이상의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들이 우리 주변에 여지없이 리포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볼 만한 단어는 결국엔 대중화입니다. 앞서서도 월요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후면 커버를 열어서 배터리를 다 쓰면 빼고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꽂아서 새로 쓰고, 그리고 방전된 배터리는 대기나 자동차에서 충전을 시켜 놓으면 결국엔 다 쓴 배터리는 교환하는 그런 모습들로 배터리 2개를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 결국엔 방수와 방진 기능들을 높이면서 후면 커버를 분리하지 못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는 휴대폰은 대부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제조사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S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갤럭시에서 그리고 애플에서 이렇게 펜슬 기능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패드에서도 펜슬을 쓰고 갤럭시 여러 가지 시리즈 모델에서도 펜을 활용한 기능들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제조사가 폴더블 폰을 이제 대중화하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폴더블 폰의 대중화는 앞으로 방향성은 정해졌다. 그리고 19년부터 출시되었던 와중 이제 기술적 안정화 단계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이 산업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사의 방향성은
확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1년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을 900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750만 대, 중화권 제조사에서 150만 대. 삼성전자가 이제 오는 8월 폴더블 폰 2종 내지 3종을 출시할 예정이고 Z 플립 그리고 Z 폴드 10 모델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대중화에 조금 더 다가서기 위해서 가격 인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 가격 인하에 포인트를 두겠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내외의 대중적 가격을 확보하게 된다면 폴더블 폰의 대중화는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간 출하량 역시 그리고 성장률 역시 높아 보이는 시장이 이 폴더블 폰 시장이고 후방 부품 공급 기업들의 유의미한 실적 개선 효과가 3분기부터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리포트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KH바텍은 올해 힌지 매출액을 약 1,60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600억 원의 힌지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해서 21년도 여전히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올해도 여전히 공급량 증가할 것이다 라는 데는 SK증권도 그렇고요. 키움증권도 그렇고 모두 다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년도 올해 전반적인 실적을 한번 살펴본다면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약 2,675억 원, 영업이익은 232억 원이 전망되고 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63%로 굉장히 지난해 쪼그라들었던 그 산업 자체가 이제는 3분기, 2분기를 저점을 지나면서 3분기부터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쪽으로 갤럭시 폴더블 폰의 출시, 그리고 22년도, 23년도부터 오포, 비보, 샤오미, 그리고 애플까지도 이 폴더블 폰 시장에 참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품 기업들을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7월 12일 어제 나온 리포트입니다. 2분기가 마지막 고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2분기 제조사죠. 고객사 신규 모델 출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물량 감소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인도 공장 가동률 하락 실적 개선 기대가 어렵지만 그 마지막 고비가 2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폴더블 폰 모델 출시겠죠. 폴더블 폰 상반기 물량 약 100만 대 정도 하회했는데 하반기에는 700만 대 정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2분기로 보고 있는 근거가 상반기에는 신규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모델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급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기존 물량보다도 훨씬 많은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부품 공급 증가가 전망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KH바텍뿐만 아니라 휴대폰 관련한 부품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 상승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 3주 전에 말씀드렸던 BH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하락 이후에 그리고 횡보를 거치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살펴볼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상승을 해주었지만 그 상승 이후에 뚜렷한 추가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추세상 저점 구간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따지고 봤을 때 이러한 추세선이 하나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추세선의 바닥이 어디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는 이 상승기마다 바닥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더라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저점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접근해 보실 만한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와 내용들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폴더블 폰이 2분기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는 좋아지고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폴더블 폰 물량 쪽으로 폴더블 폰 물량이 약 100만 대 상반기였는데 하반기에는 700만 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부품 공급, 매출, 실적도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키움증권에서 실적 컨센서스 추정치를 발표하기를 여지껏 코로나19 여파 그리고 부품 공급에 있어서도 전방 산업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쪼그라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액 55%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워낙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약 200억 원 이상, 그래서 증가율로 따지면 580%,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24억 원까지 증가한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피크인가를 기억해 본다면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내년도에도 약 50% 이상의 매출액 증가, 약 8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60% 이상의 당기순이익 증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끝이 아니고 23년도까지 시장이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매출액 18%, 영업이익 42%,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45%,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갈 기업이 KH 바텍의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추가적으로 되돌림자리 또는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올려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되돌림자리가 나왔지만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보여지는 한 번 더 3단의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서 올려본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목표가로는 28,000원 언저리 장기적으로 1년, 2년 이상을 바라보았을 때 목표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 추세의 흐름,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사, 오포, 비보, 샤오미, 애플까지도 폴더블폰 시장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신규 거래선 확보가 앞으로 KH 바텍에 있어서는 추가 점프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KH 바텍은 한번 포인트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특허와 기술력으로 탄탄한 힌지 부분에 있어서는 최강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KH 바텍이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와 저의 분석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KH 바텍 종목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리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가지고 개장 전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이주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계속해서 저희가 특징 종목들 좀 짚어보고 있는데 먼저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네, 첫 번째로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 달성 배지를 받았죠. 동신건설이 수익률 14%대, 삼익 THK도 14%대 목표가 달성했고요. CJ ELM은 26%대 급등하면서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은 15% 수익 챙겨갔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안랩이 3%대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한라홀딩스가 플러스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1.6%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일 야놀자 관련주에 대해서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야놀자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죠. 쿠팡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제 야놀자 관련해서 SBI 인베스트먼트가 10%, 한화투자증권이 3%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해봐도 좋을까요? 네,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이제 창투사죠, 대부분. 이제 야놀자 관련주들이, 창투사로 이렇게 좀 엮여서, 시세가 조금씩, 강하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이제 그 창투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바닥권에서는 일단 뭐 많이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투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 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좀 부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비전 펀드에서 이제 1조 185억, 그러니까 1조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야놀자 역시, 이제 IPO를 진행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 한 10% 정도의 지분을 지금, 이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이곳으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정희 회장이 잘하는 부분이, 요렇게 이제 그 벤처 기업들 투자를 해서, 결국 이제 상장 회사로 이제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익셋을 하는,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하는 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상장하고 나서 팔지 않는 뭐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쿠팡 같은 경우는 뭐 한 2차례 정도 투자를 또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야놀자가 비전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나스닥 쪽으로 이제 상장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반짝하고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 투자 유치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같이 이제 야놀자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재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IPO가 진행이 되는 뭐 그런 시점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뭐 지금 당장은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지금 대부분의 이제 창투사들 흐름이 바닥권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고가권에서 이렇게 한 차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DSC 인베스트먼트도 무상증자를 한 차례 했고, 그리고 지금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를 한 차례 했고요. 그래서 시세를 한 번씩 좀 강하게 분출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게 되면 조정을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이렇게 많이 받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손정희 회장이 야놀자에 이제 투자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갭 뜨면서 반등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던 흐름을 갖다가 뚫어내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점 구간, 전저점 구간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주아 IB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그렇게 이렇게 받고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차례씩 시세들이 나와주는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난 이후 며칠 정도 이렇게 주가 흐름 좀 지켜보시고요.
저점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뭐 지켜줘야 하는 위치들이 있을 거예요. 추세 라인이라든지 전저점 구간에 이런 기준봉들이 만들어져 있는 구간들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만약에 그냥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딱히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뭐 이 야놀자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이고, 야놀자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이 야놀자 관련주들이 대부분 창투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아이디라든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딱 어떤 종목이 관련주인지가 이제 나오거든요. 대성창투, 그리고 지금 보면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별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역시 마찬가지였고, SB 인베스트먼트 조금 강하게 이렇게 올랐었고, 그리고 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나왔던 톡을 보게 되면 야놀자 관련주들 중에서는 제 생각엔 이제 가장 강했던 종목이 DSC 인베스트먼트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뭐 야놀자뿐만이 아니라 크랩톤 상장도 지금 다음 달 초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투사들에는 그런 크랩톤 상장 이슈까지 해서 야놀자, 그리고 뭐 다양하게 지금 마켓컬리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이 벤처 기업들의 상장 이슈들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셔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이런 창투사를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지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신 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뭐 대단한 시세가 나와서 이렇게 뭐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을 생각을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하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 이런 야놀자라든지 크랩톤이라든지 그리고 뭐 마켓컬리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상장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할 때에는 주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요. 너무 대단한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일단 현실적인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놀자 관련주는 뭐 지금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큰 수익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는 전략으로 세워주신 것 같고요. 이주연 의원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이주현이라고 3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알차게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어젯밤 한낮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은 첫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는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3도, 대전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일부 남부지방과 중부 내륙은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폭염 속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오후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동쪽 내륙은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은 낮부터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낮 기온 수원 33도, 청주 34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속초와 강릉, 울진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에는 저녁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